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등식에 대해서 그래프와 관련 짓는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접근은 별로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파트를 위해서라도 미리 살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2x-1이 1보다 크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x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겨놓고 맞죠? 그렇게 풀었어요. 이게 기하적 의미, 즉 도형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냐? y는 2x-1이라는 애가 있어요. 0,-1과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이겠죠. 그쵸?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2x-1이라는 그래프가 1이라는 그래프보다 얘가 더 크다. 위쪽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부등식의 해요. 그러면 이때 2x-1이 언제 1이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 됩니다. 즉 1,1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x가 1보다 큰 걸 대입해야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즉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보는 게 결국에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라고 묻는다면 고난이도 문제로 갔을 땐 얘가 더 쉬워집니다. 이 아이디어를 쌓지 않으면 고난이도 문제가 엄청 어려워져요. 그래서 미리 생각해둬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x만 남기는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도 해석을 갈 수 있구나 라고 두 가지 의미를 가져야 돼요. 똑같은 풀이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2x-1이 x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x-1이란 그래프가 있죠. x 플러스 1이란 그래프가 있어요. 둘이 만납니다. 내가 원하는 건 2x-1이 x 플러스 1보다 위쪽에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위쪽에 있다. 그럼 여기죠. 여기가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거고 여기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는 교점. 둘의 교점 어떻게 찾아요? 둘의 교점 어떻게 찾는다 했어요? y는 2x-1이랑 y는 x 플러스 1을 같다라고 하면 되죠. 그럼 교점을 찾을 수 있죠. 교점이 x는 2가 됩니다. 즉 여기 2,3이 되는데 그럼 내가 찾는 해는 2보다 큰 범위 x가 2보다 클 때가 된다라고 풀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넘기면 되죠.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좀 효용성 있는 문제풀이가 어디에서 등장하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원래 배울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절대값의 의미가 뭐예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나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보내는 기호입니다. 일종의 명령어예요. 0보다 크면 그대로 나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그럼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거는 이 절대값을 풀어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걸 선호했을 텐데 하나짜리는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즉 지금 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애는 원점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다는 겁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a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a보다 작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a보다 작죠? 그래서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는 것은 이 a와 마이너스 a 사이에 있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부등식으로 이렇게 해결됩니다. 118번, 118쪽 7-6 첫 번째가 이거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는 해가 이거다. 그럼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점부터 x까지 거리가 a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a까지 거리가 여기 있는데 x라는 게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또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호 이제 식으로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거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교재 안 써있는데 이것까지 써줘요. 옆에다가 절대값 x-a가 fx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돼 있을 때도 그러니까 여기가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a가 b 이런 게 아니라 fx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fx와 플러스 fx 사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3개짜리 부등식이 되니까 2개를 연립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절대값 x-a라는 게 fx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똑같이 하면 되겠죠. x-a라는 애가 마이너스 fx보다 작거나 x-a라는 게 fx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보다 얘가 작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작다든 크다든 그것을 우리가 다룰 때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나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x를 포함한 식일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이 없다. 기하적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어요. y는 절대값 x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 일단 절대값 x라는 걸 해석부터 해야 돼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절대값 x는 x가 0보다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큰 범위가 여기고 x가 0보다 작은 범위가 여기거든. 거기에서 식이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x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 오른쪽에서는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리는 것. 이게 y는 절대값 x 그래프입니다. 이게 y는 절대값 x 그래프예요. 이게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값. 수능 때까지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걸 해야 돼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값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 올려서 그려요. 접어 올린다. 뭔 말이냐면 원래 y는 x라는 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쵸? 0보다 작은 부분 있죠. 접어 올려서 이렇게 V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절대값 x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범위를 나누어서 그려줘도 되는데 범위를 나누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어 올려서도 그릴 수 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 그래프 y는 절대값 x가 y는 a라는 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a와 마이너스 a 사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a보다 크다라는 건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a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프로서의 의미예요. 부등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부등식만으로도 그냥 식을 적당히 푸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적당히 암기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해는 해요. 어려운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 설명은 해야 돼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걸 이해하는 데까지 결국에 가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흔히 말해서 수능을 못 봅니다. 수능을 못 보는 영역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는 거면. 자, 수능을 최대한 안 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모든 대학교가 뭐 수능을 다 보진 않으니까
우리가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목표를 굳이 낮게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고민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원래 뭐든지 배우는 건 다 스트레스 받는 과정입니다.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절대값이 하나만 있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입니다. 그게 이제 118페이지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 건데 절대값이 여러 개 있을 때 두 개 이상 돼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합시다. 절대값이 한 번에 있는 것도 아니라 저렇게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이런 것만 있으면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어요? 중학교 때 봤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오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절대값이죠.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이 그냥 풀리는 게 아니라 절대값. 그래서 루트 제곱 지우면서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이런 걸 봤는데 그때는 이제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내가 알아. 그걸 알아서 그걸로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얘는 x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우리가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직선상에 얘가 0이 되는 값과 얘가 0이 되는 값 두 개가 있어요. 1과 3이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3등분 합니다. 3등분. 등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3개로 나누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선 그었잖아요. 위에 있으면 북한놈, 위에 아래 있으면 남한놈. 맞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실수를 두 가지 선을 그어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선 걔한테 이름을 부여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1보다 작은 놈, 여기는 1과 3 사이인 놈, 3보다 큰 놈. 이렇게 부여하면 그럼 이제 절대값이 풀려요.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야.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저걸 못 푸니까 절대값을 풀어야 한다고. 절대값을 풀려면 범위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직접 범위를 정해줘야만 풀리는 애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정합니다. 2차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거 했었죠. 그렇죠? 절대값이 이 x가 1보다 작으면 이거 안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1보다 작은 건 0 이런 거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서 0보다 작고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라서 0보다 작죠.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마이너스를 붙여요. 이렇게. 걔가 6보다 이하죠.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6 이하라서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x가 뭐래? 1보다 작다라 했거든? 그래서 1보다 작다라고 먼저 하나가 구해져요. 두 번째 1 이상과 3보다 작을 때는 얘는 플러스고요. 2 같은 거니까 플러스인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고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옵니다. 그게 6 이하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얘랑 빼면은 2가 6 이하다라는 게 나오거든. 뭐예요 이거? 어떻게 돼? x 없잖아. x 없으면 어떻게 풀어요? x 없을 때는 말이 되면 실수 전체고요. 말이 안 되면 해가 없다로 해석하려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2가 6보다 이하인 건 당연하잖아. 말이 되면은 얘가 해입니다. 얘가 해가 돼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실수 전체라는 범위로 얘가 됩니다. 마지막 3 이상이면 둘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x-1 더하기 x-3이 6 이하가 되고요. x가 5 이하가 됩니다. 근데 3 이상이잖아. 그래서 x가 3과 5 사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를 다 합쳐줘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다. 이렇게 풉니다. 이게 절대값 2개 이상 있는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얘가 그나마 이해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다른 건 이해가 더 어려워요. 그럼 다른 건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만 해볼게요. 부등식으로 만든 문제들은 웬만하면 그래프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풀린다는 보장은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얘도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실수를 1과 3으로 나누었을 때 1보다 작은 범위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4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4를 1까지 그립니다. 1 대입하면 1,2죠.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얘로 그려지죠. 그래서 2가 그려져요. 그리고 3부터는 2x-4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1,2와 3,2를 지나는 이 그래프가 6보다 이하가 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럼 x좌표를 어떻게 찾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목표점이 될 거예요. 목표점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직선은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가 2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중학교 때 뭐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2라는 게 뭔 말이야?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2에서 6까지는 y가 4 증가했거든. 그럼 x 얼마 증가해야지 기울기 2가 돼요? 네, 2입니다. 그래서 3에서 2 더한 거 5,6이 좌표고요. 마찬가지예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x가 지금 여기 6에서 2까지 4 감소하려면 2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6이 돼요. 즉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라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이 그래프가 6보다 이하인 부분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부등식을 그래프로 풀이한 방법이에요. 당연히 상위권한테는 얘가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면 쟤보다 얘가 더 빠르니까. 근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기울기에 대해서 그걸 반영한 기울기와 x좌표, y좌표를 반영한 이해도 동반되어야 되고요. 또한 저 범위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다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부등식과 연결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풀이인데 대신 익숙해지면 쟤보다는 훨씬 빠른 풀이가 됩니다. 수학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해력을 높이면 몸은 덜 고생합니다. 머리를 고생시키는 만큼 몸은 덜 고생해요. 알았죠? 실제로 내가 이걸 계속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고3한테도 설명했는데 고3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거든. 고3들도 이게 연습을 안 하면은 이해를 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가 확 갈려요. 좀 어렵죠. 아까 이제 고3 애들한테 내가 몇 문제 설명했더라? 3시간 동안 한 20문제 설명했거든? 20문제를 설명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고. 한 문제당 최소 9분, 10분 걸리는 문제들이야. 그런 문제들의 저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고3이 준비하는 거라서 수능 문제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때까지 이 아이디어들을 쌓아가야 돼요. 쌓아가야 됩니다. 목표점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못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방향성은 이제 꼭대기는 어디인지 알고는 가야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요. 오늘은 일단 이거 문제 푸는 걸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831번부터 보면 되겠죠? 사실 개념적으로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하자면 교과서 기준으로 여기 파트 한 대여섯 페이지밖에 안 돼요. 교과서 기준으로. 그러니까 양이 좀 적은 파트예요. 사실 이 공통수학 1에서 부등식의 메인은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이 메인이라서 1차 부등식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831번 3분의 5x-1 x 더하기 3분의 7 0.3의 x-2 0.2x 마이너스 0.1 보기가 흉하죠. 위에 거는 얼마를 곱하고요? 3을 곱하고요.
밑에 거는 얼마를 곱하고요? 10을 곱합니다. 넘기고 넘기면 x가 5 이하다고요. 넘기고 넘기면 x가 5 이상이다요. 자, 그래프 수직선인 표현을 해보죠. 5 이하랑 5 이상이에요. 공통 부분이 누구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얘만 공통 부분이죠. 그래서 부등식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5라는 단일근이 나오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단일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어서 836번 보겠습니다. 3개짜리 부등식 2x 플러스 a 마이너스 x 더하기 5 bx 더하기 3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이 3개짜리 두 개 푸는 거잖아요. 위에 거 2개 풀면 3x가 5-a 이하다고요. 이렇게 2개 풀면 b 더하기 1x가 5-3b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풀어봤더니 문제에서 뭐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하는 여기 있고요. 이상은 여기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걸 풀었을 때 정확하게 마이너스 1과 2가 나와야겠네. 즉, 뭔 말이냐면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얘가 되고요. 얘를 b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얘가 됐는데 그게 문제에서 뭐부터 뭐까지라 했다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 했으니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얘를 풀어주면 여기 이렇게 슉 넘기면 5-a는 6이라서 a는 마이너스 이렇게 슉 넘기면 마이너스 b-1은 5-3b라서 b는 3. 얘랑 얘를 뭐 해줘요? 빼는 거니까 답은 얼마예요? 4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840번 보도록 해볼게요. (0.3x-1.721) 이하다. 이 x-6, 3x-2k가 이렇게 된다. 자,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얘한테는 10을 곱하고요. 넘길게요. 27. 얘는 전개에서 전개부터 해볼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얘 이렇게 넘기고 나누어주면 x라는 게 9 이하와 x라는 게 6k-12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 부등식을 풀었더니 문제에서 뭐래요? 해가 없대요. 해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9 이하라고 했잖아? 그치? 해가 있다는 건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 공통 부분? 그러니까 x가 저 6k-12 이상이라 했는데 저게 얘랑 공통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그럼 6k-12가 어딨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미지로 그려볼게요. 자, 6k-12에서부터 여기 오른쪽으로 오는 애인 거야. 얘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저거 하얀색이랑 공통 웃겨? 나 지금 필사적인 노력을. 너 이거 해 있어 없어? 쟤랑 쟤.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슬금슬금 가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해 있어요? 여기 이만큼인 거 해 보여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 겹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문자가 있다는 거는 문자에 따라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가요? 그런 정보를 쌓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저 UK-12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원하는 거 이거 식으로 이 모습을 보면 UK-12가 9 이하다. X는 2분의 7 이하다. 라고 답이 내려지는 거죠. 답은 간단해요. 풀이는 간단합니다만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학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알았죠? 잘 나오는 주제다. 그림을 그려서 봐야 돼요. 그림을. 결국 우리가 매번 말하지만 이게 마치 처음 낯선 길은 지도 보면서 가는 것처럼 계속 그림을 보면서 하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이어서 844번 보겠습니다.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a 4분의 x 마이너스 8분의 1 3x 마이너스 1 5x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일단 지저분하니까 식을 좀 정리해야겠죠? 얘한테 얼마 곱해야 돼요? 그쵸, 8 곱하면 되겠죠? 4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1 요거는 뭐 넘기면 되죠. 다시 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기고 나누기까지 해서 x가 2분의 2a 마이너스 1 이상이고요. 얘는 x가 3 이상이다. 근데 이제는 얘가 뭐래? 해가 음의 정수가 한 개래요. 음의 정수가 한 개. 음의 정수가 한 개라고 했는데 뭔 말이냐면 얘 지금 3 이하죠. 음의 정수라 했죠. 한번 천천히 세볼게요. 2, 1, 0, 마일, 마이. 자, 또 가져옵니다. 야, 너 웃을 거야. 수빈 네가 말해보세요. 자, 2분의 2a-1이 이상이다. 여기가 2분의 2a-1이야. 내가 원하는 건 저 하얀색과의 공통 부분에 뭐가 한 개이길 바라? 음의 정수가 한 개이길 바라요. 그쵸? 왜 고정이 안 되냐? 자, 음의 정수 언제부터 이제 한 개가 되겠어요? 음의 정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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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다고? 음의 정수가? 그럼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이런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안 되겠네. 얘까지네, 맞지? 그래서 지금 이제 수빈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 있으면 돼요? 2분의 2a-1이 여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라고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3개짜리 어떻게 푸냐면 양변에 2를 곱하고요. 빼기 1을 이거 넘겨주고 그럼 더하기 1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누기 2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움직여가면서 언제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유주한테 물어보죠. 왜 얘는 등호가 붙고 얘는 안 붙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등호가 없냐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볼게요. 얘는 왜 등호가 붙고 얘는 등호가 안 붙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돼요.
얘가 만약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이상인 x이므로 여기 음의 정수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에 등호가 있어서 x에 얘가 추가됩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서 마이너스 2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등호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실제로 그럼 등호를 빼야 되는지 껴야 되는지 헷갈려 라고 묻는 질문이 매년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직접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번 따로 확인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정형화된 풀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경계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계는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움직여봐요. 움직여가면서 이제 여러분 손가락 있잖아. 손가락은 있으니까 손가락 움직여가면서 언제까지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은 보통 다 질문하는데 이제 그래도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845번이라 845번을 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학교 강당에 갔어요. 네. 내가 전에 어떤 잠깐 중학교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대. 크리스마스 행사는 뭐예요? 이제 뭐 징글벨 부르고 이러잖아. 그치? 다 앉아야 된다고. 강당에. 강당을 보니까 뭐래요? 긴 의자가 있었대. 이런 긴 의자 본 적 있어요? 지금은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지금은 있는 곳이 보통 교회 같은 데 가면 있어요. 교회 같은 데. 교회 아무도 안 가봤나요, 교회? 왜 안 가봤어?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잖아. 요즘 다른 거 주나? 어쨌든 이렇게 교회 같은 데 가면 있죠. 이제 긴 의자. 거기에 앉았어. 몇 명씩 앉았어? 4명씩 앉았어요. 4명씩 앉았습니다. 4명씩 앉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10명이 못 앉았어. 그럼 난 이제 선생님이잖아. 그럼 뭐라 그래? 자리 모자라. 모자라니까 뭐라 그래? 선생님 자리 없는데요? 이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 야, 다 일어나봐. 땡겨 앉아. 하겠죠. 그 상황입니다. 자리가 모자라요. 의자가 몇 개 있는데 몰라. 의자가 X개 있는 거야. 그럼 의자가 X니까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4명씩 X개 앉았고 10명 남았잖아. 그치? 학생 수가 4X 더하기 10입니다. 근데 뭐 한다 했어요? 야, 일어나라고. 땡겨 앉아. 뒤부터 땡겨 앉아. 이렇게 하지. 몇 명씩 땡겨 앉으래? 5명씩 땡겨 앉았대요. 5명씩 땡겨 앉았다는 거야.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세 번째 줄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았다. 7개 남았다는 게 뭔 말이야? 안 쓴 의자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7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치? 자, 그럼 이제 나도 앉아야 되잖아. 서서 구경하면 좀 다리 아프니까. 그래서 앉으려고 했어. 난 맨 뒤에 앉겠지. 여기 얘 7개 말고 여기 다른 데 앉을 거 아니야. 여기 앞에 자리에 앉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몇 명 앉아 있어? 여기 몇 명 앉아 있어? 5명씩 앉았대. 그럼 여기 몇 명 앉아 있어? 맨 마지막 의자에. 5명 앉아 있어? 몰라요. 왜냐면 의자를 사용했다라고만 말했지 몇 명 앉았는지 말 안 했거든. 그래서 여기는 1명 있는지 5명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몰라. 이게 이 문제가 부등식인 이유예요. 즉, 이 학생 수 4x 더하기 10이라는 것은 땡겨 앉았더니 사용한 의자는 몇 개예요? 여기 x 마이너스 8개는
이게 전체가 x개야. 그치? 7개는 안 썼잖아? 7개는 안 썼어요. 7개 안 쓰고 x-8개는 가득 앉았고요. 마지막 의자는 어떻게 돼요? 몇 명 앉았는지 모른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4x 더하기 10명의 학생들은 5명씩 앉았더니 이거 5명씩 가득 앉고 마지막 의자에 5명 앉았는지 1명 앉았는지 모른다. 이게 이제 부등식인 이유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 없는 교과서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는 다 있는데 항상 누구든지 질문은 다 해요. 처음에 다 질문합니다. 알죠? 질문 다 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현실에 있을 법한 상황이죠. 그쵸? 원래 니네 야 다 앉아봐 하면은 뒤에서부터 앉잖아. 앞에서부터 안 앉고. 선생님들 그럼 맨날 뭐래? 야 앞에서부터 채워! 이러잖아. 그쵸? 그 상황인 거야. 앞에서부터 채우라고. 자, 3개짜리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2개 풀어야겠죠? 2개 풉니다. 넘기면 x가 49 이하인 거야. 한번 넘기면 x가 45 이상이 된다 해서 최종적으로 x는 45부터 49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래요? 의자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2번 47개가 될 수 있는 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어려워하긴 하는데 이거는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나머지는 그래도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비슷하거든. 얘는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특별히 했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854번 보죠. 부등식 다 하고 문제 풀고 근데 이거 양이 쥐꼬리만큼 밖에 없네. 829부터 867 40문제 다음 파트를 넘어가긴 또 다음 파트가 또 놓쳤네. 나 다음 파트가 몇 문제지? 나 천천히 나가자. 자, 854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ax 더하기 3이 b보다 크다. 자, 이걸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 ax 더하기 3이 b보다 크다 또는 ax 더하기 3이 b보다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렇게 풉니다. a가 0보다 작다고 했어요. a가 0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ax가 b-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결국 x는 a분의 b-3보다 작다. 얘가 지금 문제에서 말한 1이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ax가 마이너스 b-3보다 작다라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3보다 크다가 되고 이게 4가 됩니다. 둘이 연립해줘야 돼요. 곱해서 연립해주면 a는 b-3이랑 4a는 마이너스 b-3이에요. 둘이 연립하면 마음에 안 드는데 맞나봐요. 5분의 마이너스 6이고요. b는 5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값은 얼마? 5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풀이에요. 자, 이해력을 높여봅시다. 이해력을 높여보자.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 거냐? 절대값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했냐면 아까 전에 말했죠. 마이너스 a분의 3이라는 제 0 되는 값 기준으로 V자 그려집니다. 어떤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애가 뭐랑 뭐래요?
마이너스 1과 4래요. 여기까지는 받아들이시죠.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그럼 너무 당연하게도 얘랑 얘에 대해서 뭐예요? 가운데입니다. 얘는 얘랑 얘 가운데요. 그럼 얼마예요? 가운데 얼마냐? 마이너스 1과 4 맞아? 아니죠. 1과 4죠. 네. 1과 4에서 가운데가 얼마냐면 2분의 5입니다. 그래서 A가 바로 마이너스 5분의 6으로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B 대입, 4 대입하면 B 된다는 이야기예요. 4 대입하면 B잖아요. 그렇죠? 4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24 더하기 3의 절대값이 B다. 그래서 B는 얼마예요? 5분의 9. 이래서 우리가 이해력을 높이는 겁니다. 금방 풀거든. 금방 풀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렵죠? 어려운 풀이에요. (858번도) 절대값 x-1이 2x-3보다 작다요. 이게 작다라는 게 뭔 말이냐? 이거 어떻게 푼다? 아까랑 비슷해요. 그냥 x-1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할 거는 여러분들 보통 마이너스 풀 때 그 괄호를 안 쳐요. 그럼 안 돼요. 마이너스 붙일 때는 항상 괄호를 쳐버릇 하세요. 자, 두 개 풀어줘야 되죠. 그걸 연립해야지, 3개짜리는.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x가 3x가 4보다 크다라. 이거 두 개 풀어주면 x가 2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이거 연립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4랑 2를 기준으로 3분의 4보다 크다, 2보다 크다요. 그러면 공통범위가 여기잖아, 맞지? 즉 해가 2보다 크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가 x가 a보다 크다에 포함된대요. 포함된다는 게 뭔 말이냐? 이게 2보다 크다가 있잖아, 그치? x가 a보다 크다에 포함된다는 게 뭔 말이야? 자, 다시 가져왔어요. a가 어디냐는 거지. a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a보다 크다라는 거에 이 하얀색이 포함돼요? 그런 이미지 아니지. 포함된다는 건 뭔가 속에 있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a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a가 여기에서부터 있어야 된다. 이래야지 포함되는 거죠. 즉 a는 2보다 어때야 된다? 왼쪽에 있다. 그걸 우리가 이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래프로서의 효용성이 크진 않은데 그래도 설명만 하자면 절대값 x-1이라는 건 1을 기준으로 V자가 그려집니다. 이게 절대값 그래프예요. 절대값 그래프는 진짜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설명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 진짜 계속 나오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절대값 그래프도 그 그래프 자체도 시험에 나와. 중간고사부터 나옵니다. 근데 중간고사에 왜 나오나요? 지금 이거는 기말고사 범위라면서요. 얘 2차 함수랑 섞습니다. 절대값 그래프 2차 함수랑 섞어요. 나올 수 있다. 알았죠? 2x-3이라는 애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2x-3이 x-3보다 큰 부분이 여기라서 그렇죠? 그래서 교점이 2니까 2,2, 1이잖아요. 그래서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863번) 절대값 x 더하기 2 더하기 절대값 x-1이 k 이하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x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한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이제 문제야. 이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부등식으로 풀면 아까처럼 풀면 나누어서 풀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문제부터 우리가 그래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상이잖아. 괜히 상이 아니야. 알았죠? 자,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작을 때
마이너스 2와 1 사이일 때 x가 1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3이죠. 절대값 마3이라서 3이 돼요. 마이너스 2, 3이 그려집니다. 둘 다 마이너스인 거라서 마이너스 2x 빼기 1의 그래프고요.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y는 3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마지막으로 1 이상일 때는 둘 다 플러스라서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근데 내가 어떤 k 이하라고 했을 때 그 해가 6개 있대요. 자, 뭔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그렸을 때 거기 안에 해가 6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수해가. 자, 근데 봐봐. 얘 지금 1이죠? 그럼 1 옆에 누가 있냐면 0이 있거든? 그 옆에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2 있죠? 이미 여기 몇 개예요? 정수해가 몇 개 있어? 얘보다 아래에 있는 거에? 4개가 있죠. 자, 근데 봐봐. 그럼 2개 추가해야지 6개란 말이야. 그럼 2개를 어떻게 추가해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여기 이미 해야, 그치? 2개를 어떻게 추가해? 2, 3 이렇게 추가할 수 있냐? 그게 안 된다고. 그래프가 이 그릇 모양처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하나씩 추가돼야 돼요. 여기 2랑 마이너스 3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3과 마이너스 4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즉, K라는 애는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5와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여기 3, 7을 기준으로 K라는 애는, 이거 6이라고 쓰냐 미안합니다. K라는 애는 5와 7 사이다 라고 푸는 거예요. 왜냐면 2는 포함돼야 되는데 3은 포함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말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정수가 6개인데 어떤 6개냐? 뭐 100, 101, 102, 103, 104, 105 이렇게 6개야? 그런 게 말이 안 된다고. 왜 안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정수는 이 K 이하라고 하는 애는 이 4개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범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저 그래프, 그릇 모양의 그래프가 이 K라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6개여야 되는데 가장 밑바닥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4개 있고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추가되기 때문이죠. 근데 6개라며 4개에다가 2개 추가한 애가 끝이고 그 다음 2개는 추가되면 안 된다. 추가되면 안 된다라는 건 K가 얘보다는 밑에 있다는 거죠. 얘보다는 위에 있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프를 이해 못하면 아예 못 푸는 문제예요.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태생이 그렇다. 867번은 그래프를 이해 안 해도 문제가 풀릴 수는 있거든. 근데 그래프를 이해해야 좀 편하게 풀어요. 절대값 x-k가 k제곱 플러스 k 이하래요. 근데 절대값 x-k는 뭐냐면 k를 기준으로 v자가 되는 거라고 계속 설명을 했죠. 그쵸? 자, 봐봐. 내가 원하는 건 뭐 진짜 글씨 써줘. 흑연도 있다고. 영화 시사회에서 받았습니다. k제곱 더하기 k가 이하야. 그러면 여기 이하인 건 뭐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해가 하나야? 아니야, 범위잖아. 범위면은 1억 개 넘게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억 개 넘게 있지, 당연히. 15개도 넘게 있고, 105개 많이 넘게 있고, 1경개 넘게 있고, 맞죠? 무수히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k제곱 더하기 k를 어떻게 해? 내려와. 빙그르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무한히 많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해가 있어요, 없어요? k제곱 더하기 k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잖아. 그치? 그럼 안 돼. 어디여야 돼요? 얘여야 돼요. k제곱 더하기 k가 정확하게 얘여야지만
해가 얘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하나만 존재하는 거.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범위잖아. 안 된다고. 범위면 안 된다고. 이 하나만 해야 돼요. 즉 얘가 얼마인 거야? K죠. K는 뭐 K제곱 더하기 K가 0이라는 건 인수분해하면 K 곱하기 K 더하기 1이 0인 거니까 뭐 아니면 뭐 K는 0이거나 K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문제에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K는 0이 아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고요. 해는 하나 얘라 했죠? X는 K니까 그건 마이너스예요. 1번 답은 이거고요. 2번 답은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863번과 867번은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냥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거는 그래프를 이해해줘야 된다. 800 유형 13